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 PD고요. 네, 저는 정치부 강기정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났고, 네, 이제 어쨌든 국힘도 후보가 정해졌고, 네, 정해진 상태에서 오늘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강기정 기자가 이제 정치부에 굉장히 오랜 시간 있으면서 김문수 전 도지사일 때도 있었고, 이재명 도지사일 전 도지사일 때도 있었잖아요. 그 두 분이 좀 그 카메라 뒤에 그 모습이 좀 궁금한데 기자들한테 좀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일단 제가 그 2012년에 입사를 해서 김문수 전 지사 이제 국민의힘 후보죠. 김문수 전 지사 때부터 이제 지금 김동연 도지사님까지 도청을 뭐 중간에 뭐 인사이동도 있었지만 거의 이제 그 네 분의 도지사를 봤는데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시절 때 말씀을 드리면 도지사로 이제 오기 전에 성남시장이었잖아요. 그때 좀 굉장히 좀 사이다 뭐 이런 별명이 좀 붙었을 정도로 좀 캐릭터가 좀 강하다라는 그런 인상이 좀 있었고 좀 대중들의 이미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도지사로서 이제 만났을 때 굉장히 좀 소탈하고 조금 편하게 좀 대해주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막 집권을 했던 시기이기도 한데 그때 좀 기자들하고 좀 편하게 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같이 산책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이제 도지사도 그런 영향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자들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차도 한 잔 마시면서 굉장히 좀 편하게 정말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고 그런 모습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그 전 도지사 같은 경우도 뭐 이게 뭐 꽃꽃 문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사람이 딱딱하고 좀 뭐 강건해 보이고 그런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김문수 전 지사도 사실은 뭐 도청 이제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평가도 많이 하시지만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소탈한 분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저도 그때는 제가 굉장히 막내 기자여서 뭐 경기도지사를 이렇게 많이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제가 이제 김문수 전 지사가 퇴임할 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느꼈을 때 굉장히 좀 소박하고 소탈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서 사실은 두 이제 양당 이제 대선 후보가 되셨는데 두 후보 모두 좀 대중들에게 뭐 그전까지 알려졌던 이미지나 뭐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좀 소탈했던 그런 분들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출입하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식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도지사님 같이 자리에 그 동석해가지고. 그럴 때는 술자리에서는 좀 어땠어요? 뭐 이렇게 반말하고 이렇게 하는 그 정도로 진짜 친하게 지내는 그런 기자들도 뭐 이제 있었나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고 뭐 점심을 보통 같이 했었었는데 친분이 있는 기자들하고는 굉장히 좀 편하게 뭐 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재산은 지금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소탈하시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역세권도 아니더라고요. 꽤 떨어진 곳이고 5층짜리 아파트 24평인가 25평인가 뭐 하여튼 20평대 아파트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에 반해서 좀 재산이 소탈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사실은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노동운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비롯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지금 그 말씀하신 서울 동천동 그 24평 아파트가 이게 좀 김문수라는 어떤 정치인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또 하나의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청렴함, 뭐 김문수 좀 후보가 가지고 있는 좀 소박함 이런 부분들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사례로서 좀 계속 소개가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10억 6천만 원 정도를 신고를 했는데 그 중에 아마 상당 부분이 이제 그 봉천동 아파트인 걸로 보이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재산 이제 30억 원 정도 신고를 했는데 이게 뭐
아파트,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처럼 이재명 후보의 재산도 사실 상당 부분이 그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 이제 가격으로 이제 그 잡혀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억 원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분당구에 있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그 아파트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자기 힘으로 구매한 집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개인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의미가 깊은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인천시 계양구 쪽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면서 그 집을 좀 정리를 하려고 했다가 매물로 이제 내놨는데 부동산 경기가 좀 가라앉으면서 잘 이게 매매가 성사가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사이에 이제 성남시 분당구가 사실 1기 신도시잖아요. 예. 이 그 가장 먼저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로 또 이 아파트가 또 선정이 돼서 뭐 그런 영향으로 좀 집값이 이후에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30억 원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이 아파트가 되는 뭐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강기정 기자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가지고 기사 썼잖아요. 네. 그 제목이 보면은 이제 10년 새 가장 적은 후보 등록, 여자 후보는 전무. 라는 이제 그 제목의 기사인데 좀 이 관련해가지고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10일에서 11일 이틀 사이에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진행을 했는데요. 11일 이제 오후 6시까지 등록한 후보가 모두 7명이었습니다. 뭐 대부분은 뭐 첫날인데 10일에 등록을 했고요. 그 국민의힘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말 새에 한덕수 이제 그 전 권한대행과의 어떤 단일화 문제로 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정리되는 시간까지 좀 고려해서 어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7분이 등록을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그리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자유통일당의 구주화 후보, 무소속 이제 황교안 후보, 그리고 또 무소속 송진호 후보 이렇게 7분이 등록을 했는데요. 최근 10년간의 대선이 이제 뭐 이번까지 이제 3번이 치러졌는데 10명이 안 넘은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사에 보니까 17년에 19대 대선 당시에는 13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었고 22년 20대 대선 때는 12명의 후보가 각각 등록했었더라고요. 또 여성 후보가 또 지난번에 심상정 후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여성 후보가 또 없어요? 사실 지난 2022년 대선에는 심상정 후보도 있었고 김재현 후보도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예비 후보로는 뭐 허은하 뭐 예비 후보라든지 이렇게 좀 활동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막상 이제 이틀간의 후보 등록 기간에는 여성 후보들이 좀 등록을 하지는 않아서 2007년 이제 17대 대선 이후로 여성 후보가 없는 그런 대선이 되게 됐습니다. 여성으로서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조금 놀랐어요, 사실은. 여성 후보가 제 기억에도 한 번도 없었던 대선은 제가 이제 취재한 대선 중에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놀라기도 했고 또 예비 후보 이제 그 기간에는 예비 후보들이 활동하는 기간에는 뭐 허은하 후보도 그렇지만 김재현 이제 예비 후보도 활동을 했어서 이번에도 여성 후보들이 좀 등록을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막상 좀 후보 등록 기간에는 뭐 등록을 하지 않아서 좀 예상치 못했던 결과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여성 후보들이 등록을 하지 않은 부분이 좀 어떤 지금의 여성 의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좀 후순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오기는 하는데 또 이런 사회적인 뭐 이런 정책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7분의 후보들이 충분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선 계속 그 치르면서 보면은 항상 그 괴짜 후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런 분들이 한 분씩은 꼭 계셔가지고 좀 재미 아닌 재미를 주셨었던데
이번에는 그분이 안 오셨어요. 등록을 안 하셨어요. 네네네네. 그분은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매 선거마다 사실은 가장 많이 등록을 하셨던 분이 허경영 아마 국가혁명당 이제 뭐 대표실 텐데 그분이 지금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아서 이번 대선에서는 출마를 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자유통일당 이제 정광훈 목사도 네네네네네 등록한다고 등록을 한다고 처음엔 했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아서 그래서 자유통일당에서 구주와 이제 최고위원이 대신 출마를 한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청렴도를 또 한국 사람들은 많이 보기 때문에 전과도 나와요. 보면은 전과가 근데 17건이나 신고한 사람이 있어요. 네네네네. 무소속 송진호 후보가 17건을 신고를 했는데요. 아직 이제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되지는 않아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전과 기록이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상세하게 다루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유권자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대선 그 선거 유세를 다닐 텐데 서 후보들이 앞으로 그 이제 밀착 취재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그 현장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또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가 계속될 텐데 이제 수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